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03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빌리입니다. 오늘은 주빌님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들 많이 왔나요? 사시는 지역에 이쪽 서울 경기권에는 비가 많이 왔고, 제가 여기 있는 데는 양재 시민의 숲 서초동에 있는 양재 시민의 서초 양재동이죠. 양재동 서초구 양재동인데 여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네요. 여러분 괜찮으신지요? 비 때문에 물난리 괜찮으신지요? 요즘 뭐 뉴스들 보니까 뭐 아파트 뭐 집안 붕괴되고 뭐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계신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저번 주 방송하고 나서 괜찮으셨습니까? 예,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오늘도 변함없이 주빌님과 저와 함께, 그리고 같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 또 우리 매니아님들과 함께 사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빌리님이 물어보고 싶으신 것이 또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당연히 준비해 왔습니다. 은근히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네. 어려운 거 질문하시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막힐까, 또 전혀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시면 어떡하나. 네. 항상 긴장 속에 주빌님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뭘 물어보실 겁니까? 예. 오늘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네네. 제가 이거는 올 여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겨울이었죠. 네네. 겨울에 제 살고 있는 근처가 이제 그 호수가 있었는데 네네. 눈이 너무 이렇게 싹 내렸을 때 그 호수에 그 눈이 싹 이렇게 내렸는데 네.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 눈과 호수를 표현하려고 찍었는데 결과물은 이게 눈인지 아니면은 어, 이게 무슨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네. 아무리 해도 안 돼서 노출이. 예, 네. 검색을 좀 해보니 음. 뭐 화이트 밸런스인가 뭐 그렇게 안 맞아서 음. 그 그레이 카드 같은 걸로 맞춰야 된다 해서 제가 그레이 카드를 주문을 해왔습니다. 네, 그레이 카드를 쓰셨고. 와서 네네. 이렇게 해봤는데 음. 이게 해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제 질문이고 네네. 그리고 그레이 카드를 사긴 샀는데 이거를 뭐 매일 제가 나갈 때마다 맞춰야 되는지 이게 또 날씨에 따라 또 이게 그때마다 또 날씨가 변동되면은 그때 매번 이거 들고 나가서 맞춰야 되는지 사다 놓고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이 그레이 카드 이건 얼마 주고 사셨나요? 이거 택배비까지 해가지고요. 네. 한 뭐 10,000원 돈 주고 샀습니다. 네. 그레이 카드도 회사가 여러 가지죠. 네. 그래서 가장 추천해 드릴 만한 건, 금액은 좀 비싸지만 정통의, 네. 전통적으로 이제 코다 것들을 예전에 많이 썼었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이제 발전이 되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들 저렴한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저는 뭐 제가 뭐 어떤 거를 써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코다 거도 괜찮고 네. 그거보다 좀 저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레이 카드 여러분들 이거 갖고 계시나요? 그레이 카드? 이게 보통 이제 A4 용지보다는 좀 작고, 사진에 이제 A/10 정도 사이즈들이 보통 나오는데, 아마 싼 거는 한 돈 10,000원 전후가 될 거고요. 비싼 거는 이제 5-6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요. 코닥 거 네.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그레이 카드를 한 장씩 갖고 계시나요? 먼저 그거를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레이 카드로 할 수 있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게 이제 노출 측정을 할 때 정확한 노출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네. 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필요한 거죠. 그레이 카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한다고 하면은 이 그레이 카드 정도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필수 품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노출을 맞추거나 또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드리면 맞을 것 같고, 예.
이 그레이 카드가 왜 노출을 정확히 측정할 때 필요하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노출을 잴 때 어떻게 재나요? 주빌리님 카메라 있으신가요? 있죠. 한번 꺼내 보실래요? 예. 네. 우리 한번 여기서 아예 제대로 한번 그냥 실습을 해보죠. 우리 어차피 개인 교습 하는 거잖아요. 실습을 해보죠. 이거 짧은 렌즈 있나요? 아, 있습니다. 네, 예. 짧은 거. 이거 너무 길어요. 지금 실내인데 300mm니까. 짧은 렌즈 하나 꺼내시죠. 요게 짧을까요? 아니면 렌즈를 짧은 걸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작은 아,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 짧은 렌즈요. 네네. 뭘 카메라가 많으세요? 제가 원래 그럼 요걸로요. 네네네네. 예. 이런 거에다가 네. 바디에 아무데나 하나 네. 걸으시고. 그 렌즈는 1240인가요? 네, 오니포스 1240. 1240. 네. 좋은 렌즈예요, 그거. 자, 노출을 만약에 주빌리님이 이 네. 모니터를 촬영을 한다. 네. 정리하시고. 주빌리님이 이 모니터를 촬영을 한다. 네. 그러면 노출을 어떻게 재세요? 저요? 행위를. 일단은 행위를 노출을 재려면은. 일단은 만일에 저기 앞에 있는 걸 신다 그러면은 그렇죠. 일단은 뭐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P 모드에다가 하고. P 모드? 네. 뭐 매뉴얼에다 놓고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매뉴얼이든 조리개 우선에도 상관이 없고요. 네. 뭐 조리개 우선에다 놓고 찍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네. 내가 저 피사체를 찍는다고 보면 네. 저 피사체를 향해서 카메라를 대고 네. 노출계가 가리켜주는 값을 대로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은 이 노출을 잰다라는 건 뭐냐면 저 피사체 앞에 있는 피사체가 반사되는 빛을 카메라가 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카메라 안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미러리스라든가 DSLR 카메라 안에는 네. 노출계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반사식 노출계라는 얘기죠. 음, 반사된 빛을 반사. 재는 반사식 노출계라는 예. 얘기죠. 반사. 일전에 사진통장에서 내가 노출계를 얘기할 때도 했지만 네. 반사식 노출계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네. 우리가 이 불을 완전히 다 꺼버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어떤 빛이 없다면. 그렇죠. 안 보이겠죠.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이게 모니터인지, 지금 앞에 있으면 컴퓨터인지, 뭐 스피커인지, 저게 뭔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예, 얘기죠. 안 보이겠죠. 근데 불을 켜면은 모니터가 네. 있네, 저기 뭐야 스피커가 있네, 컴퓨터가 있네, 노트가 있네, 책이 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저 책은 하얀색이네, 이 모니터는 검은색이네, 스피커도 검은색이네, 저기 메모지는 노란색이네. 네. 빛을 켜는 순간 컬러도 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검정색은 네. 3% 이내로 반사를 억제하고 있어서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은 90% 이상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불을 끈다 그러면 반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검해 보이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색깔은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카메라에 그런데 모든 기계는 네. 이걸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지 노출이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네. 모든 기계는 기준이 있어야지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에 내장돼 있는 반사식 노출계는 네. 얼마만큼의 반사의 기준을 갖고 있냐면 18% 반사율을 갖는 거에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 반사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하얀색을 보면 우리는 그냥 하얗게 보이지만 네. 얘는 저놈은 굉장히 밝은 애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얀색이 아니라. 그래서 노출을 더 조여야 될 것 같아. 조리개로 따진다면. 아니 네. 또는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네. 검정색을 볼 때는 반사가 억제돼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 뿐인데도 이 카메라는 18% 반사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쟤는 굉장히 어두운 피사체야. 그래서 내가 조리개를 좀 더 열어줘야 돼.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좀 더 느리게 해줘야 돼. 이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아까 하얀색
눈이 있는 호수를 찍었더니 네. 아마 눈이 회색으로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지저분한 회색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무조건 얘는 18% 반사율을 갖는 이 그레이 카드로 묘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18 그레이 카드는 뭐냐면 얘가 반사율 18%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은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 흰색은 90% 이상이고 네. 검정색은 3% 이내로 반사를 억제하는데 왜 기준이 18%에 꼭 맞춰야 되는 거야? 30%에 맞춰도 되고 50%에 맞춰줘도 거기서 보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왜 18%가 기준이 됐냐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반사율, 모든 피사체 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피사체의 반사율을 평균을 냈더니 그게 18%더라. 그래서 카메라 내장의 노출계의 기준은 18%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노출을 측정을 하길 원한다 네. 라고 하면은 이 그레이 카드를 찍고자 하는 피사체 앞에다 대고 노출계로 이 화면을 네. 가능한 한 크게 들어오게 해갖고 노출을 재면 네. 가장 정확한 노출이 되는 거죠. 음. 자, 보세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여기 방음대 스튜디오인데 이 안에 위에 천장에 등이 있잖아요. 네. 그 등에서 내려오는 조도, 조명의 밝기, 네. 밝기 자체는 현재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카메라가 네. 지금 감도가 몇으로 돼 있나요? 측정을 해보죠. 지금 감도가 몇인가요? 감도가요. 음. 오토로 해놓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네. 노출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우리 저 앞에 있는 저 이제 흰색은 아닌데 네. 조리개 우선에다 놓고 네, 조리개 조리개. 한 4에다가 한번 놔보실래요? 네. 됐나요? 조리개 4. 네. 네. 4에 놨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베이지색 전 이 정도 색깔이길 텐데 네. 네. 저기를 한번 꽉 차게 해서 한번 노출 한번 재보실래요? 노출 재시면 몇이 나오나요? 셔터 스피드가. 셔터 스피드요. 음. 여기서는 8 나오는데요. 8분의 1초. 네, 8분의 1. 그렇죠? ISO는 지금 200으로 잡고 아, 네,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 8분의 1초가 나오나요? 예, 8분의 1초 저희 나옵니다. 4가 나오나요? 예, 그럼 그 밑에 있는 복사기 검은 거 한번 재보실래요? 좀 더 1.6 나옵니다. 8분의 1초하고 1초 정도죠. 네. 네. 왜 같은 조도인데 왜 노출이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죠. 똑같은 조명이잖아요. 네. 조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예. 노출 차이가 지금 현격하게 4, 2분의 1, 3스톱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아, 예. 얘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걸로 한번 그레이 카드를 한번 재볼까요? 예. 그레이 카드를 한번 꽉 차게 해갖고 한번 재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재는 이렇게. 네. 지금 5 나옵니다. 5 나오죠.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정확한 노출은 5니까 대략적으로 4분의 1초라고 보고 아, 노출이 다 편차가 있다라는 거죠. 흰색, 베이지색 계통하고 검정색 계통하고 네. 그레이 카드를 하고 여기서 쟀을 때의 기준 정확한 노출은 4분의 1초에 조리개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카메라는 이제 지금 3분의 1 스톱, 10분의 1 스톱까지 지금 읽어내기 때문에 예, 지금 예, 그런 예. 거고 대략적으로 보면 4분의 1초에 조리개 4가 네. 적정한 노출이다. 쟤는 흰색 계통이기 때문에 밝게 느끼니까 아까 얘는 더 빠르게 해줘야 된다고 8분의 1초로 갔던 거고 네. 검정색은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검정색 할 때 냉장고가 밑에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반영이 돼갖고 네. 편차가 좀 덜 난 것 뿐이지. 네. 어쨌거나 반사대는 계속 오늘 꽤 많이 들어오시네. 이 조도는 같은데 색깔에 따라서 노출치가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반사식 노출계가 18% 반사율을 갖는 이 그레이 카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회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이 그레이 카드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행위를 하는 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사용을 한다.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맞출 때 사용을 한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중성 회색이고 RGB가 똑같아. 데이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인데
이 그레이 카드를 대신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사용할 때는 그 화이트 밸런스가 자동이 아니라 네. 커스텀이라 그러나요? 수동으로 맞출 때. 예. 완전히 수동으로 맞춰갖고 세팅을 할 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주빌레님이 처음에 저한테 질문했을 때 말씀하셨던 네. 이런 거죠. 뭐 이걸 항상 갖고 다니면서 화이트 밸런스를 일일이 맞춰야 되느냐. 예. 야외에서는 그게 쉽지 않겠죠. 음. 왜냐하면 구름이 낄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우리가 계속 한 군데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그늘이면 화이트 밸런스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항상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어떠한 정밀한 컬러감을 갖고 찍는다거나 네. 지금 것처럼 조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제품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 찍을 때는 가능하면은 화이트 밸런스로 수동 즉 커스텀 기능을 이용해 갖고 수동으로 맞춰 갖고 찍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색감을 얻을 수 있을 때 쓴다. 그래서 특히 제품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뭐 자그마한 것들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광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는 그레이 카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다. 자, 반대로 그럼 또 다른 말로 그레이 카드 말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때 또 하얀색 종이도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네. 네. A4 용지도 쓰긴 하는데 거기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A4 용지에는 돈은 안 들겠죠. 그레이 카드가 네, 없어도 예. 되니까 돈은 안 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어떤 A4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약간 푸른기가 돌 수도 있고 약간 노란기가 돌 수도 있고 색깔들이 좀 도는 A4 용지가 있거든요. 네. 그게 미세하게 뭐 큰 영향은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조그마한 정밀도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그레이 카드 뭐 돈 만 원, 돈 몇만 원 주고 하나 정도 구입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야외에서도 촬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전에 이제 우리 카페에 계신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네. 그 그늘에서 네. 쉽게 얘기하면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예. 실내 야외가 있는데 원두막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그늘이 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레이 카드를 갖고 화이트 밸런스를 쟀더니 그래도 정확하게 맞지가 않더라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재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늘에 있다 그러면 그 그늘 원두막 안에서도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는 가장 밝은 부분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늘에서 잘 때는. 예. 그게 하나의 또 팁이고 또 하나의 재능 방법도 네.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이 모니터를 우리가 앞에 있는 모니터를 찍는다고 봤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재느냐? 네. 소비자들이 이제 보게 해드려야 네. 되니까 저를 찍을 때 주빌리님이 저를 찍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재냐? 이렇게 재고 이 앞에서 이렇게 재느냐? 네. 아니면은 조명이 위에 있으니까 이거를 네. 살짝 30도 정도로 이렇게 네. 기울여 갖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기울여 갖고 재느냐 네. 어떤 게 맞는 거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행위로 재셨습니까? 주빌리님은 어떻게 재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냥- 사가지고 네.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이랬거든요. 잴 때는 약간 30도 정도로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아. 자 보세요. 이거하고 지금 다르죠. 화이트 색깔이 다르네요. 들어오는 빛의 양이 빛이 다르죠. 다르네요. 밝기가. 그래서 약간 30도 정도로 해갖고 노출 잴 때도 참. 이렇게 재고 그 다음에 특히나 노출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편차가 심하지 않으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잴 때는 약간 들어줘 갖고 잰다. 그것도 모르고 네. 그냥 일자로 대놓고 그냥 그래서 무조건. 화이트 그레이 카드를 정리를 하면 그레이 카드를 쓸 수 있는 활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정확한 노출을 측정하고 싶을 때 그레이 카드를 쓴다. 네. 왜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볼 때 수동으로 맞춰 갖고 쓸 때 그레이 카드를 쓸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용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그레이 카드가 필수다.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팁이라는 건 뭐냐? 왜 그러냐? 노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반사식 카메라, 반사식 노출계는 18% 반사율을 갖는 그레이 카드가 기준이다. 네. 그래서 얘는 하얀색을 보면 얘는 밝은 피사체, 얘는 검은색을 보면 얘는 어두운 피사체라고 해갖고 네.
모든 것들을 18% 반사율을 갖는 그레이 카드적 회색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레이 카드의 컬러 또는 이 반사율 정도를 계속 눈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그레이 카드가 없을 때 네. 야외에서 뭐 풍경을 찍거나 뭐 인물의 사진을 찍거나 그랬을 때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풍경에. 예. 거기에서 존 시스 존 5 정도가 될 텐데, 저게 그 18% 반사율을 갖는 그레이 카드 같은 농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노출은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랑 이제 후 보정에서도 어느 정도 노출을 이제 그거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예. 맞출 수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음. 처음부터 노출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네. 후 보정의 노출을 보정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사진을 얻을 확률이 크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후 보정을 너무 하는 것 때문에 사진을 진지하게 하는 태도가 없어질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꼭 사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진을 해나갈 때, 촬영할 때 정확한 노출, 정확한 초점, 뭐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네. 가능하면은 그 여건들을 맞춰갖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는 게 좋은 사진. 내용은 두 번째 치더라도 네. 메커니즘적으로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후보정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은 조금 잃겠죠, 데이터들을. 음. 그렇죠? 그거는 뭐 사람들이 뭐 그게 얼마나 읽겠어,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노출을 맞추지 못하면 안부의 디테일이라든가 하이라이트의 디테일들이 표현이 안 된다. 네. 그거를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렇게 얕다, 네. 이렇게 작아, 이건 폭이 넓은데 이건 작아. 얼마 전에 6D가 이제 그런, 음. 캐논의 6D가 그런 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를 논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노출 측정을 정확히 했는지를 한 번 정도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네. 정확하게 그 이론을 갖고 노출을 측정을 하는지, 네. 아니면 내가 그냥 노출계대로만 측정을 해갖고 찍는지는 우리가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네. 배웠잖아요. 네. 네. 오늘 배운 이 이론만 갖고 실습이 된다 그러면은 금방 노출의 정확도를 찾을 수가 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일일이 그레이 카드를 갖고 밖에서 노출 재는 건 쉽지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색조, 중간 농도의 그레이 카드, 네. 저 정도의 농도를 갖는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서 찾아갖고 아. 그걸 중점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현상 또는 후보정, 인화 같은 말이죠. 이제 네. 디지털에서는 이제 후보정이 될 거고 필름에서 인화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보정을 조금씩 하거나 또는 현상을 늘리거나 낮거나 해갖고 하는 것이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나요? 예. 저 질문 하나. 네, 또.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두막을 설명해 주셨을 때 오두막? 오두막? 아까 그 오두막 그 안에서 그 아, 화이트 밸런스 맞출 때그 설명해 주 네네네네네네네. 거기는 네, 이해를 됐는데 네네네. 만일에 지금 내가 풍경을 지금 찍는데 네네네. 풍경을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럴 때는 그 화이트 밸런스를 어디다 두고 맞춰야 그럴 때 야외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쉽지 않고 쉽지 그냥 않아요. 그때는 네, 아까 화이트 밸런스 네. 그렇게 해갖고 가는 방법이 아, 된다. 왜냐하면 야외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죠. 구름이 끼면 화이트 밸런스 바뀌는 거죠. 색온도가 변하는 거죠. 예. 뭐가 변하는 거죠. 뭐가 변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비춰지는 조도, 네. 조명이 어떤 색온도가 변화가 없는 네, 네. 그런 거에서는 정확히 맞춰갈 수가 있는데, 네. 야외에서 그처럼 우리가 촬영을 하는데 한 군데서만 찍는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럼 화이트 밸런스는 어. 변한다. 거기서는 그게 쉽지가 아, 않다. 쉽지가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출도 노출은 이제 그렇게 찾아가면서 되는데요. 네. 어쨌거나 화이트 밸런스를 실전에서는 네. 일일이 찍을 때마다 체크하기가 실내가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정말 정밀하게 노출을 측정하거나 정밀하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거나, 또 그거보다 더 앞서가서는 네. 이 기준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사진가가. 네. 그러면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노출계라 그러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 네. 근데 뇌출계가 작동을 되거든요, 뇌출계가. 음. 머릿속에 있는 경험에 의한 뇌출계. 그래서 보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호수 말씀하셨잖아요. 네. 호수. 네. 그 호수에서 빛나는 하얀색이 때문에 노출이
부족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이 된 거죠. 예, 오버가 아니라 부족이 된 네. 거죠. 그랬을 때 하얀색이 화면 안에 많이 차 있으면 네. 노출계가 지시하는 값에서 정확하게 2와 3분의 1 스톱을 열어주면은 적정 노출로 떨어져요. 반대로 검은색이 화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러면 2와 3분의 1 스톱을 더 조여주면은 음, 적정 노출로 딱 검게 떨어진다. 그건 아마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집에 가셔갖고 하얀색 도화지, 검은색 도화지 사다가 노출 측정해 보면 네. 일반 그레이 카드하고 2와 3분의 같은 조도일 때 네. 정확하게 2와 3분의 1 스톱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게 뇌출계예요. 그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찍었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냥 찍은 거죠. 노출계대로. 그러니까 이제 회색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군요. 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나요? 지금 얘기가요? 어쨌거나 제가 가능하면은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또 뭐 하나 간단하게 질문 받죠. 예. 그 저희가 그 연애원 모임 선생님하고 연회원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다들 이렇게 풀프레임을 가지고들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크롭 바디를 쓰시는 네. 분들도 네네. 풀프레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풀프레임을 갖고 계시는데 네. 그 풀프레임 그 렌즈들이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무겁다고 못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셔요. 네,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자꾸 네.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검색도 해보고 그러는데 음.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현업에서 사진을 찍고 계시는 작가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니콘 D700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초창기 카메라네. 예, 예, 초창기 근데도 프레임. 지금 현업에 쓰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캐논 그 60D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찍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네네. 왜 자꾸 이렇게 풀프레임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선호를 하고 방송을 들어봐도 뭐 프로는 뭐 5막3, 5막4를 써야 되고 뭐 일반 크롭이나 이런 거는 마치 뭐 입문자들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잘못된 건지 이게 지금 분위기가 잘못된 건지. 예. 그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주빌리님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도구의 카메라로서 네. 표현하는 도구의 카메라로서 우리가 꼭 풀프레임을 써야 되느냐? 네. 풀프레임이 아니면 사진을 못 찍느냐? 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풀프레임이 좋느냐? 그건 이제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 일전에도 제가 사진 통장 전 방송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에서 사진 대회가 한번 열렸었어요. 프로들도 참가하고 아마추어도 참가하는 사진 이제 네. 대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을 제가 못 하겠어요. 그게 네. 그 입선자 이름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거나 대학교 다니는 여자 전공 안 한 여자가 사진을 낸 게 대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쟁쟁한 사람들을 제키고. 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너 카메라를 뭘 갖고 찍었어? 근데 그래서 네가 그 사람들은 이제 기계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그 여자 사진가는 아니고 네. 아마추어인데 그 사람이 썼던 카메라가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야시카의 T3 카메라를 갖고 찍었습니다 그랬어요. 야시카의 T3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거든요. 네. 똑딱이 카메라예요. 똑딱이 카메라. 그 당시에는 그게 자동 똑딱이, 똑딱이 카메라예요. 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도구일 뿐이다. 물론 네. 도구가 좀 좋을 수가 있고 조금 나쁠 수는 있죠. 네. 하지만은 그게 좋은 사진을 찍는 조건의 첫 번째냐라고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그러면 그렇다면 왜 풀프레임을 꼭 해야 되느냐? 메커니즘적으로 본다면 네. 풀프레임이 만약에 지금 쓰고 올림푸스잖아요. 그렇죠, 올림푸스 카메라에 비해서 뭐 열화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좋을 수가 있겠죠. 예, 예. 풀프레임의 특성이 네. 이거보다. 자, 그렇다면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네. 좀 말하실 필요도 없고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풀프레임이 다 좋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풀프레임이면 이제 반대적으로 아무래도 이미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바디는 어떻게 작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미지 크기에 의해서 렌즈의 구경이라든가 네. 렌즈의 크기는 작아질 수가 없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다이나믹 레인지라든가 뭐 화소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들도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 거지 다르다라는 개념이지 풀프레임이 뭐 화질적으로 다 네. 좋다라고 뭐 좋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네. 자, 그렇다 화질이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풀프레임 화질이어야지만이 네. 좋은 사진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크로 포서드라든가 크롭 바디의 그 화질은 네. 못 쓰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극강의 화질을 표현을 하고 싶고 네. 정말 그 화소라는 개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필름에서 해상력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화소라는 개념은 얼마만큼 크게 우리가 프린트를 뽑을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지. 예, 예. 그 화소가 많기 때문에 화소가 그 높기 때문에 네. 더 쨍한 사진을 만든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더 좋은 해상력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필름 시절 때 자꾸 해상력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그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 나쁜 점도 있고 뭐 화질이 뭐 여러 노이즈에서는 좋은 점들이 있고 항상 카메라를 비교할 때는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티지도 못하고 크고 무거운 것 때문에 풀프레임을 사갖고 그거를 버티지 못한다면 그 카메라는 나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올림푸스 왜 쓰시는 거죠 지금? 얘는 저는- 마이크로 포서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건데 풀프레임에. 저는 일단 기동성과 음. 들고 다니기 좋고 음. 뭐 백화점이나 이럴 때 옛날에 백화점에서 풀프레임 끓여서 막 찍으려고 하니까 부담 느끼 네. 눈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딱 찍어도 보이더라도 음. 부담도 안 냈고. 그럼 얘가 화질이 지금 찍어서 네. 못 쓰나요? 아니요. 화질도 뭐 못 쓰면은 이미 이 카메라를 안 쓰셨겠죠. 네, 그럼요. 예. 그렇죠. 네. 이거예요. 문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자, 정말로 그렇다면 화소가 풀프레임이어야지 이미지가 정말로 좋다. 네. 그러면은 페이지 1이라든가 중형으로 가야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거는 왜 그거는 못 갈까요? 왜 풀프레임에만 되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저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항상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 만들 때의 주 목적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예. 거기에 맞춰 갖고 우리가 카메라를 사는 거지. 무조건 프로는 풀프레임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들은 꼭 전부 다 상위 기종을 쓰느냐? 안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프로들도 D700 갖고 쓰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저도 DF 갖고 써요. DF 1600만 화소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도 올림푸스 EM1 마크 2 쓰거든요. 예. 그거 마이크로 포서드예요. 그거 갖고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제가 쓰겠습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뭐 건방진 얘기지만 한 명이기도 한데 네. 쓰겠습니까? 전 뭐 그거예요. 사진은 카메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고급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그 보통의 이제 좀 금액이 저렴한 카메라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내구력이에요. 예. 내구력. 내구력이 이제 아무래도 좀 비싼 카메라들은 이제 메탈 재질의 방진 방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좋게 만들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만 사진을 찍는 데 있어 갖고 저 친구는 3,500만 화소야 풀프레임에 나는 뭐 크롭에 2천만 화소야. 그렇기 때문에 네 사진은 2,500만 원에 뭐 크롭이기 때문에 못 써.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진을 보는 관점이 어디라는 거죠. 이게 샤프니스가 더 좋아 내용이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사진의 내용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왜 사진을 왜 찍느냐라는 거죠. 관점에서 돌아가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프로이기 때문에 풀프레임과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크롭이나 또는 그걸 그렇게 비교하는 논점 자체는 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 이분법이 아니라 다르다. 네. 다르다.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카메라가 이거라면 가장 좋은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렌즈는 자기가 찍는 사진에 맞는 렌즈가 가장 좋은 거예요. 비싼 렌즈 우리가 하나
하나를 더 얘기를 해드리면 사람들은 밝은 렌즈가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비싸죠. 그다음에 또 예. 비싼 렌즈가 좋은 렌즈라고 예.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렌즈가 비싸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렌즈를 한 반스톱이라도 밝게 만들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비구면 렌즈나 뭐 삭수차 보정용 2D나 UD 렌즈가 들어가는 걸 역시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50mm의 1.2 렌즈가 있고 네. 50mm의 1.4나 1.8 렌즈가 있죠. 네. 그럼 1.2 렌즈는 한 200만 원이 넘어갈 거고 그렇죠. 1.4 렌즈는 한 40만 원, 50만 원 돈 할 거고 1.8 렌즈는 한 15만 원 전후면 사잖아요. 예, 예, 예.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느 렌즈가 좋아 그러면 1.2 렌즈가 비싸고 밝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2의 밝기로 한 스텝이라도 더 밝게 만들기 때문에 구경도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수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 수차량을 잡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는 거지. 렌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밝은 렌즈가 필요가 없다면 굳이 예. 밝은 렌즈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밝은 렌즈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야외에서 주로 찍는데 왜 1.2의 무거운 렌즈를 갖고 찍느냐라는 거죠. 그 성능이 더 좋냐? 난 더 좋다고 보지 않아요. 개방에서 굉장히 소프트한 묘사를 하겠죠. 예.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렌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밝은 렌즈가 비싸기 때문에 좋은 렌즈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밝은 렌즈, 그다음에 비구면 렌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렌즈는 좋고 비싼 거야. 또 잘못되라는 생각이죠.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렌즈를 밝게 만들다 보니까 구면 수차라든가 이런 수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고 예. 렌즈를 더 밝게 만들다 보니까 군의 매수, 그러니까 네, 렌즈의 네. 구성률이 많아지고 네. 커지다 보니까 제조 단가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차가 앞에 구경이 커지다 보니까 네. 수차가 많이 발생하니까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서 비싸게 된 거지. 그 렌즈가 1.4나 1.8보다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좋은 렌즈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밝은 렌즈가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대로 무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라면 한 스텝이라도 더 밝은 셔터 스피드를 필요로 할 때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우리가 야외에서 찍는데 굳이 개방해서 놓고 찍을 일은 거의 없다. 참 이렇게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1.4나 1.8짜리에 왜 비구면 렌즈를 안 넣을까요? 성능을 높이려면 넣으면 더 좋을 텐데. 진짜 왜 안 여쭤? 그걸 넣을 만큼의 수차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의 렌즈들은 지금 모든 렌즈들을 보세요. 물론 들어가 있는 렌즈들도 있어요. 정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데 보통의 삭수차를 대한 보통의 렌즈들은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여줌으로써 네. 그 수차들이 대부분 없어져요. 근데 개방해서 1.2 렌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소프트해지기 때문에 왜곡 수차량도 많이 증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구면 렌즈가 넣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또 렌즈 얘기를 또 한 5분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무조건 풀프레임이 아니라 그렇진 않아요. 자신에게 맞는 그렇죠. 것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기에게 맞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까 카메라도 그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렌즈는 자기가 촬영하고자 하는 정체성이 확립이 됐다면 거기에 맞는 렌즈가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24mm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는 24mm 1.4 렌즈보다는 24mm 2.8 렌즈가 저한테는 좋은 렌즈예요. 나는 조리개를 열고 찍을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2.8 렌즈면은 충분하지, 나 1.4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군요. 그런 거죠. 35mm 저보고 만약에 35mm 렌즈를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35mm 1.4 렌즈보다는 35mm f 둘짜리 렌즈를 선택할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기한테 맞는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똥 렌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똥 렌즈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가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똥 렌즈는 찍고 자기가 찍는 그 사진가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프레임이냐 크롭이냐 뭐 마이크로 포서스냐 이걸 논쟁하는 것보다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카메라를 갖고 예. 내가 무슨 사진을 찍을까, 어떻게 찍어 나갈까, 그 고민을 하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반성하게 됩니다. 뭘 반성까지 하면 아니 지금 올림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아니 거잖아요. 아니 제가 너무 장비병에 빠졌어가지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벌써 한 40분 했네요. 한 30분 정도 하는데 오늘도 질문은 2개 받았는데 제가 또 쓸데없이 또 말들을 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 얘기 어떨 때는 또 하고 하지만은 항상 질문들이 들어오면 그런 질문들이다 보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 사진 생활에 유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도 뭐 비가 올 것 같은데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뵐 때까지 또 행복한 시간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구였습니다. 네.